여러 가지 제가 정치를 사실은 일찍 입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로 26살 때 사실은 정치에 입문해서 그동안 6, 7년 동안에 뭐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살도 했고 또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도민의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사실은 경기도 의회 의원을 3선을 했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만 39살 때 초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 의회에서 문화여성 공보위원장도 했었고 또 그러고 사실은 제가 정치적으로 좀 야인 생활도 했지만 하는 과정에 사실은 또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행정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환경공단의 그 상임 이사 겸 환경시설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그런 조직관리 부분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에 입문을 해서 국회 비서관 생활,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 생활, 그다음에 행정 경험을 쌓았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말로 우리 수원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느끼게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목적은 저는 거창하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이 또는 도민이 시민이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 정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시민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시장과 공무원 간의 소통, 그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시정에 반영을 함으로써 정말로 최종적인 목적인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배부르고 등 따순 그런 수원시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재임 기간에 가장 그 역점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문제가 큰 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표출은 안 돼서 그렇지 여러 가지 다문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올바른 교육이나 아니면 올바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못 하시고 초기 이민 오신 분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방치된다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그 문제점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다문화 복지관 같은 거, 뭐 거기서 오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언어, 그 다음에 풍습, 그 다음에 이런 마인드, 정신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빨리 적응해 줘야 2세 문제나 3세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잘 적응을 하시고 또 적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재임 기간 동안에 사실 다문화 복지센터를 역점사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생 문제가 되겠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뭐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항상 어디 가서 재래시장을 표현을 쓰면 뭔가 좀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쓰자는 얘기를 제가 한 98년도 제가 의원할 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서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말씀이 최고 지금 큰 그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정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아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사실 민생 문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그런 예산 부분을 지금 차곡차곡 그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잘 만들고 있는데 뭐 제가 사실은 지금 후보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냈을 텐데 지금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원이 옛날에 이제 교통의 사통 팔달이라는 교통 요충지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은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순환도를 뚫어놨다고 그러지만 그게 오히려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그 도시의 이미지, 그 도시에 들어가 첫 번째 갖는 이미지는 사실은 교통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시고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교통이 막히면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문제하고 그 인생 문제 두 가지를 핵심 공약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염태영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신 분들이 두 분이 나지 뭐 어떻든 누구든 다 100%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실정을 하신 거는 사실은 편가르기에서 파생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 전문, 환경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거꾸로 환경에 대해 역행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편가르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편가르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처음에 그 합종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아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원 시민들의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생태 교통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파악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 표면적으로는 160억, 170억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예산 문제가 거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0, 700억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태교통을 한다고 그러고 그 주위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세금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부분분들만 예산을 지원하고 간판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주위에 계신 그 주위에 아니고 바깥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사게 만들고 이런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환경 전문가라고 소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태교통이라는 건 사실은 기히 보도블록이나 돌이나 깔아놓은 걸 걷어가지고 생태교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오히려 그걸 깔아가면서 그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다 돌로 깔아놓고 시멘트로 다 막아놓고 지금 생태교통에 말 그대로 생태교통에 역행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경쟁력, 제가 지나온 길,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 비서관, 보좌관,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게 곧 사실은 출마의 변, 출마 의지, 출마 동기하고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자면, 이 수원 시민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가 사실은 황소 걸음하는 사람, 그냥 무보 이제 뚜벅 그게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향토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려서 언론인분들한테 이 말씀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 사회에서 정치학자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정치에 학연이나 지연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정치사에서 학연, 지연을 띄워놓고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반문에서 아직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서 자랐고 수원서 성장하고, 제가 사실은 수원을 떠나본 지가 군대 생활 27개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수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고 수원이 앞으로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정말 수원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자체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 했는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서 여론조사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원 100만 넘는 수원 시민에서 표본 1000개 해가지고 그게 어떻다 어떤 말씀, 또 제가 이제 전화번호 여론조사를 직접 제가 받았는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그 설명하는데 전화를 두고 한 2분 정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여론조사로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후보 결정하는데 20일 정도 제일 중요한 기간이 남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제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앞으로 고쳐야 될 게 뭐냐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수원시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그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수원 시민이 원하시는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가려면 이번 2014 지방선거에서는 수원 시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변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화만, 지금 현재 수원이 변해야, 유권자가 변하고 수원 시민들이 변하셔야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저 최규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